다지기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로 1번입니다. 5x가 왔습니다. 5x분의 1이 왔네요. 둘은 역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식을 변형해 봅시다. 분모분자를 x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다음 분자는 x분의 2의 3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분모의 극한은 2이 될 겁니다. 자, 분자의 식을 보면 3x가 왔죠. 여기가 x가 오네요.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극한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는 1에 가까이 갑니다. 분자는 3에 가까이 가네요. 자, 그래서 극한값이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로 2번은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와 분자가 0분의 0꼴입니다. 자, 이럴 때는 분모 분자를 한 번씩 미분해서 미분한 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이 문제의 극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라는 거죠. 자, 분모를 미분해 봅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분자를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2의 3x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요.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3 곱하기 2의 3x제곱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극한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과가 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 이용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서술형 문제, 즉 과정을 써야 되는 이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야지만이 정확한 정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을 구하는 건데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ln은 밑이 2인 로그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해 봅니다. 1 더하기 7x. 자, 지금 ln 앞에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진수의 지수로 보내봅니다. 그러면 x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는 7x가 오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7x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고요. 여기에 지수의 7이 오면 되겠죠.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자연상수 2가 되는 거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7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극한값은 7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가로 3번도 가로 2번과 같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분의 0꼴입니다. 자, 이럴 때는 분모 분자를 한 번씩 미분해 봅니다. 자, 분모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나오죠. 자, 분자를 미분해 봅시다. ln 1 더하기 7x. 자, 이것을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요. 1 더하기 7x분의 f'x 7이 되죠. 자,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7이 나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의 식을 보니까 2의 x제곱이 보입니다. 분자의 식은 로그가 보이네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분자는 x분의 로그 2의 1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분모의 극한 어떻게 될까요? ln 2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이것은 ln 2분의 1이 되겠죠. 자, 아까 3번을 풀었던 과정과 유사하게 이 분자의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x분의 1이 이렇게 그 다음에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이것의 극한은 로그 2의 2가 됩니다. 자, 밑변한 공식에 의해서 얘는 ln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정리해보면 분모의 극한은 ln 2, 분자의 극한은 ln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ln 2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함수를 미분해 보는 겁니다. 자, 가로 1번 y 프라임 미분해 봅시다. 2의 x제곱을 미분합니다.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그대로 다음 뒤에 있는 2의 x제곱을 미분해 봅시다. 이것을 미분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ln 2가 되겠죠. 그래서 y'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함수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ln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요.
3 곱하기 ln x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y 프라임 함수를 미분해 보면요,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알고 있습니다. ln fx가 올 때 이것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죠.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fx분의 x의 세제곱분의 f 프라임 x 3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지워지겠고 x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로 3번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fx 곱하기 gx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y 프라임은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자, 앞에 있는 걸 미분합니다. 2의 x제곱,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그대로 2의 x제곱. 자, 뒤에 있는 항을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죠.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옵니다. 더하기 플러스 사인 x. 자, 2의 x제곱으로 묶는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보이네요. 이것은 지워지겠고요. 그럼 정리하면 2 곱하기 2의 x제곱에 사인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x 곱하기 gx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y 프라임은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자,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대로 로그 7의 x 더하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로그 7의 x를 미분합니다. 자, 이것을 미분하면 x ln 7분의 1이 나옵니다. 자, x가 없어지겠고요. 식을 정리하면 로그 7의 x ln 7분의 1. 이렇게 4번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 자, 보면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13분의 5가 되겠죠.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인 알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 베타를 알아야 하네요. 자,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알파가 파이보다 작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겠네요. 2사분면. 자, 그리고 베타는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타는 4사분면의 각이 될 겁니다. 우리는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알파, 이것을 더하면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사인 알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과 같습니다. 코사인 알파를 제곱하는 거니까요, 25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알파가요, 2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2사분면에서의 사인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안에 이렇게 부호는 플러스가 올 겁니다. 자, 사인 알파의 값을 정리해 봅시다. 5분의 4가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코사인 베타의 값을 이용해서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베타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될 건데요. 자, 코사인 베타를 제곱하게 되면 169분의 25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조건에서 이 베타가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4사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인 베타의 값은요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사인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5분의 4니까 그대로 대입하고요. 그다음에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13분의 10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가요 5분의 4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1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사인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답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65분의 5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좀 더 넓은 여백에서 이 4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4번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식을 변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분의 사인 2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x가 있으니까 분모에도 2x가 오면 좋겠죠? 극한값이 1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원래의 식과 다르게 되죠. 원래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2가 곱해지면 되겠네요. 자, x가 0에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러면 2x분의 사인 2x의 극한은 1이 되는 거고요. 코사인 x의 극한도 1이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이 코사인 x분의 1의 극한도 1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의 극한은 2가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가로 1번의 답은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가로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x분의 탄젠트 x분의 x 더하기 탄젠트 x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x분의 탄젠트 x 그리고 분자는 1 더하기 x분의 탄젠트 x가 됩니다. 자, 우리가 x분의 사인 x의 극한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이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도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x가 0에 가까이 가면 그렇다면 전체의 극한은 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로 2번의 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로 3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세타의 자리에 3x제곱, 3x제곱 동일한 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x가 0에 가까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극한은 1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의 극한 0, 분자의 극한도 0입니다. 0분의 0꼴 이럴 때는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분자의 식처럼 1 코사인 x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죠?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자의 식은 1 코사인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분자는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리고요, 분모는 사인 x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한 거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사인 x가 하나가 지워집니다. 자,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거의 극한은 0이 됩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거의 극한은 코사인 0의 값이 1이니까 2분의 1에 가까이 가게 되겠죠. 전체의 극한은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로 4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을 구할 때요, 이 4번처럼 분모의 극한이 0, 분자의 극한이 0, 0분의 0꼴일 때 분모 분자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각각을 미분해 보는 방법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피탈 정리라는 건데요. 자,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사인 x를 미분해야 되겠네요.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옵니다. 자, 분자 1 코사인을 미분하는 거예요. 1을 미분하면 0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죠. 분자는 사인 x가 되겠네요. 자, x가 0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분모의 극한은 1이 나옵니다. 분자의 극한은 0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전체의 극한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0분의 0꼴일 때 분모 분자를 미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극한을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서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과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로피탈 정리는 우리가 단답형이나 객관식과 같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극한의 문제에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을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역시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4번보다는 조금 문제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가로 1번을 보시면 분모 분자에 분자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분모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요. 분모 분자를 6x로 나눠 볼게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6x가 있기 때문에 6x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는 6x분의 2의 6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분모는 6x분의 ln 1 더하기 3x가 됩니다. 자, 분모의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lnx 앞에 6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것 같죠? 자, 이것을 진수의 지수로 옮겨봅시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ln 1 더하기 3x 6x분의 1 분자는 그대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분모의 식을 우리가 잘 변형을 해보면 되는데 x가 0에 가까이 갑니다. 3x가 있죠? 그러면 그것의 역수인 3x분의 1이 오면 참 좋겠네요. 극한값이 무리수 2가 될 테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3x가 아닙니다. 그러면 식을 변형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에 3x분의 1이 온다라고 하면 원래의 식과 같아지기 위해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줘야 되겠죠. 자, x가 0에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의 극한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의 극한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모의 극한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 여기는 극한이 2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ln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2분의 1이 될 텐데요. 전체의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가로 1번의 답은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는데 과정을 써야 되는 서술형 문제라면 식을 변형하는 과정을 논리적연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0분의 0꼴입니다.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 아까 4번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분모 분자를 미분하는 방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를 미분해 볼게요. 우리는 ln fx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fx분의 1 더하기 3x분의 f'x. 자, 이것을 미분하면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해 봅시다. 2의 6x제곱을 미분하면 6 곱하기 2의 6x제곱이 나오겠죠. 자, 이것의 극한을 구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0에 가까이 간다 라고 하면 분모의 극한은 3이 되겠죠. 분자의 극한은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가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x-1분의 lnx의 극한을 구하는 거네요. x-1을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t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말과 같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리미트 t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t분의 ln 1 플러스 t. 자, 이것의 극한은 1이 되는 거네요. 자, 이 가로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의 극한이 0입니다. 그리고 분자의 극한도 0이죠. 이럴 때는 분모 분자를 미분해 봅니다. 분모를 미분하면 1, 자, 분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것의 극한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1이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로 2번의 답은 1이 나오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4x를 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분자의 식은 사인 제곱 4x가 되는 거고요. 자, 분모의 식은요 x제곱
1 플러스 코사인 4x가 되는 거네요. 분모에 사인 제곱 4x가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변형해 봅시다. 사인 4x. 만약에 분모에 4x가 온다면 자, 이것의 극한은 1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16x 제곱이 나오는데 원래 식은 x 제곱이 있으니까요. 원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 16이 곱해줘야 되겠죠? 나머지 1 코사인 4x분의 1. 자,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극한은 1이 나오는 거고 뒤에 있는 식의 극한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전체의 극한은 8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 3번의 답은 8이 나옵니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분모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2x가 나옵니다. 자, 분자를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해 보도록 하는데요. 코사인 4x,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자, 이것을 미분하면 겉미분 사인 4x, 속미분 4가 나옵니다. 자, 극한을 구했을 때 여전히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2, 자, 분자는 16 코사인 4x가 나옵니다. 약분이 되네요. 자,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해보면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결과는 8이 나오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역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x가 2파이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2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3x는 6파이 더하기 3t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자에 있는 탄젠트 3x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탄젠트 3x라는 것은 탄젠트 6파이 더하기 3t와 같은 거고요. 자, 2n파이 더하기 세타의 꼴이네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탄젠트 3t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미트 t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분모의 값을 보시면 x-2파이인데요. 이것은 t가 되는 거겠죠. 분자의 식은 탄젠트 3t가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3이 오면 극한은 1이 되겠죠. 원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 3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 4번의 극한 값은 3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정리,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를 미분하면 2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이 나옵니다. 자,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자,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가 되는 거죠. x가 2파이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자, 이 값은요. 3 곱하기 시컨트 제곱 6파이가 됩니다. 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 6파이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결과가 3이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분을 이용할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가로 1번 x가 0에 가까이 갈 때요. 극한값을 구하면 자, 분모의 극한은 0이 나옵니다. 자, 때문에 이 분자의 극한도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분자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 x 대신에 0을 이 분자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은 1-b가 나옵니다. 이것이 0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b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x분의 2의 ax제곱 빼기 1. 자, 이것의 극한이 ln3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요 분자가 ax라고 하면 이것의 극한은 1이 나오겠죠. 원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a가 곱해줘야 합니다. 자, 이것의 극한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앞에 있는 거의 극한은 1, a는 그대로 a만 남게 되겠네요. 극한이 a입니다. 자, 이것의 결과가 ln3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답이 구해졌죠? a의 값, b의 값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모의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이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lnA가 0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A의 값은 1이 되겠죠. 자,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A의 값이 1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ln 1 더하기 4x의 x분의 1제곱,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수가 x분의 1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4x분의 1이 오면 좋겠죠? 이것의 극한, 얘의 극한이 자연상수 2가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원래의 식은 여기가 x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4가 오면 되겠죠? 이것의 극한을 구해봅시다.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럼 이것의 극한은 4가 나오는 거고요. 이 값이 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a의 값, b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로 3번도 역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극한이 0이니까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 b의 값이 0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모의 식이 코사인 마이너스 1이 왔으니까요. 분자 분모에 코사인 x 플러스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분모의 식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자, 그 다음 분자는요. ax 사인 x에 코사인 더하기 1을 곱한 식이 되겠네요. 사인이 하나가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x분의 x가 보일 겁니다. 이것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즉 이 전체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사인 x분의 x의 극한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사인 x 더하기 1의 극한은 2가 나옵니다. 전체의 극한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것이 1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a의 값 구했고요. b의 값 구했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두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주어졌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을 보시면 y절편이요. 이것이 y는 ax-1,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식을 정리하면 y는 3분의 1x-2,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이고 y축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자, 이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직선을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선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네요. 그러면 직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x절편은 6이 나오겠죠. 자, 다음 이 직선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a의 값을 모릅니다. a의 값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요,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더 작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크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와 같이요,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면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아마 이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 4분의 파이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기울기가 이와 같이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다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것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할 때요, 이 4분의 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 거고요,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탄젠트 알파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요, 바로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쓸 수 있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이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 되는 거죠. 자, 좌변의 결과는 1이고요. 다음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우변의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더하기 3분의 a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a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두 번째. 자, 이 직선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요각의 크기를 편의상 알파라고 하고 요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때 탄젠트 알파의 값은요.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의 값입니다. 자, 이때는 탄젠트 알파가 a가 되는 거죠. 그 탄젠트 베타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겠죠.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번에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고요. 자, 이렇게 분자의 식이 a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식을 정리해서 a의 값을 구해보면 이때는 a의 값이 플러스 2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의 답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자, 다음은 8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f 프라임 3분의 파이가 16이라고 합니다. f 프라임 파이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요.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 식을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x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16이니까 3분의 파이를 대입해 봅니다. 16은 a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3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요. 자, 다시 말하면 a의 값이 32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f 프라임 파이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3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코사인 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f 프라임 파이의 값은 64가 나온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것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수학2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자주 풀어볼 수 있었는데요. 미분 가능하다. 첫 번째,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속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합니다. 두 개가 그리고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좌극한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때 fx는 ax 더하기 b가 됩니다. ax 플러스 b. 이것과 리미트 x가 0 플러스 0에서의 우극한인 sin x 이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좌극한의 값은 b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극한의 값은 0이 나오죠. b의 값이 0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0분의 fx 마이너스 f0 이것의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0 플러스일 때 0에서의 우극한을 생각해 보죠. 자, 이런 경우 fx는 sin x가 됩니다. 자, 극한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0에서의 좌극한 0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 이때 fx는 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의 극한을 구하면 a가 나옵니다.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1이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9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만약에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좀 더 빠르고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0에서의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0을 대입합니다. b, 그리고 아래에 0을 대입합니다. 0, 이 둘이 같으면 됩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각각을 한번 미분해 보세요. 자, 위의 식을 미분하면 a,
아래식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자, 그런 다음에 0을 대입하고 a 코사인 0. 이 둘이 같으면 됩니다. 코사인 0의 값은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